오늘 이 시간에는 합격 기용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인 인간행동, 발달과 사회복지랑 그리고 정신역동이론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는 이제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거, 그래서 문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유형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행동, 발달과 사회복지 113페이지 보게 되면 이 단원에서는 항상 기출문제가 나오죠. 한두 문제씩 나오게 되는데 먼저 공부하실 것은 발달의 개념, 그리고 발달의 원리가 있죠. 인간 발달의 원리.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왜 인간의 발달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 정도를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고 또 전반적으로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14페이지 1번 보면 인간 발달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 발달의 관점이 있고 인간 발달의 원리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1번 보면 개인의 유전 형질도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인간의 발달은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유전의 영향도 받고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그래서 관점도 이렇고 인간 발달의 원리 중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이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다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3번 보면 환경 속의 인간은 인간 발달 이해를 위한 기본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 환경과 인간을 둘 다 중시하는 이중적인 관점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은 사회복지에서 인간의 발달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4번의 인간 발달은 인간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변화도 포함한다. 뭐 외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내적 변화는 뭐 그 눈에 안 보이는 성격의 변화라든가 뭐 학습의 영향으로 뭔가를 배우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제 발달의 원리 보면 에릭슨이라는 우리가 학자, 역동이론을 할 때 자아심리학 학자죠. 그래서 에릭슨 같은 경우는 신체, 심리, 사회적인 체계, 이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1번에 5번도 맞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인간 발달은 퇴행적 변화보다는 상승적 변화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발달의 개념에서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성장과 발달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발달이 성장의 개념을 포함하는 거죠. 자, 성장은 상승적 변화, 주로 뭔가가 뭐 크기가 큰다던가 키가 큰다던가 이런 부분을 포함하죠. 그래서 발달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발달의 개념, 발달의 또 내지는 관점이라고 볼 때 인간의 발달은 상승과 퇴화하는 거, 뭐 우리가 노화일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하강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거, 상승과 하강, 뭔가가 올라가고 커지고 그리고 떨어지고 뭔가 쇠해지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포함하는 게 발달의 원리이고 발달의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2번을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을 보면 이제 이게 기출문제로 그 10회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쉽게 고르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문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번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죠.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문화적 환경적 요인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당연히 틀린 얘기죠.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적 차이가 없다. 자, 발달의 원리는 일정한 방향은 있어요.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일정한 방향은 있죠. 뭐 예를 들면 태아기서부터 노년기까지 쭉 흐르는 흐름이 있죠. 그거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는 없죠. 노년기에서 뭐 태아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일정한 방향은
속도는 불규칙하다라는 게 이제 이 말을 바꿔가지고 문제가 잘 나오죠. 뭐 속도가 일정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도는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개인차는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개인차가 발달해 있어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 개인차는 또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릴 때보다 성장하면서 개인차는 더 커져요.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을 개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는 커진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 차이는 없다. 이것도 틀렸고요. 태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다. 이게 발달이죠. 그리고 특정 단계에서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과 과업 성취와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에릭슨의 발달의 원리 아까 우리가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을 다 포함한다라고 했지만 에릭슨의 발달의 원리에서 또 얘기하는 거 에릭슨이 얘기하는 게 점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점성 원리는 이전 단계 발달, 그러니까 발달에는 기본 도안이 있다는 거죠. 미리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 보면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이게 방향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는 거는 보면 머리에서 밑으로 그다음에 중심에서 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 머리가 크죠. 다 나중에 다리가 이렇게 작다가 커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거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발달의 내용에도 어릴 때 많이 볼 수 있는데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다. 그래서 방향의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5번에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유사 기출문제로 2-1번 문제 보면 자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말초에서 중심. 이게 당연히 아니죠. 중심에서 말초니까 정서적 발달은 당연히 성격 발달과 영향이 있고요. 인간의 발달은 분화하면서 통합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통합과 분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뭔가 만나기도 하고 서로 각자 또 흩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인간 발달은 적절한 환경과 자극만 제공되면 언제든 이루어진다. 자,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자, 발달의 원리 중에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 발달은 발달은 계속 이루어지는 내용이지만 어떤 특정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 시기에 가장 좋은 발달, 그러니까 뭐 마치 영아기나 영유아기 때 언어 발달이라든가 사회적 애착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처럼 민감기가 있다, 최적의 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의 발달은 계속 이루어진다. 이제 말 그대로는 맞는 것 같지만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그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5번에 인간 발달은 전체적인 활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세분화된 활동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방향이죠.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 전체적인 운동에서 아주 그 세부적인 거 이렇게 바뀐 그 방향이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 유사기출 문제 보면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동기와 노년기의 발달이 중요하다. 어떤 발달기에도 이전 발달 과업의 달성이 가능하다. 자, 2번에 보면 아까 최적의 시기, 결정적 시기 이 부분 얘기한 거죠. 여기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기초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불가역성, 누적성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예상 문제로 보게 되면 인간의 발달은 어떤 시기, 가장 좋은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그 발달은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기초성이라는 건 뭐예요? 어릴 때 발달이 나중에 성인 발달의 기초가 된다. 우리 3살 버른 8까지 간다. 이게 이제 예로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발달이 뭐 손상을 받거나 하면 다시 되돌리거나 또는 그 당시의 발달의 결손은 계속 누적돼서 나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좋은 발달의 내용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발달계에도 이전 발달 과업의 달성이 가능하지는 않죠. 그 발달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면 발달 단계가 있고 발달 과업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달 단계 보면 뭐 태아기에서부터 영아기, 거름마기, 학년전기, 노년기까지 이렇게 쭉 발달 단계 보게 되고, 발달 과업은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어떤 신체적인 발달 과업, 심리 정서적인 발달 과업, 사회적인 발달 과업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 시기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번은 그 표면상으로 말은 굉장히 적절한 말 같지만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고르셔야 되고요. 자, 4번에 보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영역은 발달 단계마다 동일하지 않죠. 발달 과업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발달의 사회문화적 배경 요소는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3번 환경 속 인간관계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건 맞고요. 그리고 1번에 보면 아동기와 노년기의 발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동기와 노년기의 발달이 당연히 중요한데 전체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초반기에 초기에 이후 단계보다 초기 발달 단계가 이제 더 중요하게 많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릴 때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는 발달의 그 초기 과정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편적인 발달의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언어적인 면, 뭐 사회적인 애착 이런 것들이 다 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도 그래서 아동기와 노년기의 발달보다는 초기 발달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노년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매 발달 단계가 다 중요한 발달 단계고 발달 과업이 있지만 초기 단계를 더 중시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 푸실 때 보면 되게 답이 다 비슷한 것 같고 맥락이 맞는 것 같은데 가장 아닌 답을 고르고 가장 맞는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2-3번 유사기출 문제 보면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화의 통합의 과정이고 점성원리, 연속적 과정, 연령이 높을수록 예측이 어려움 있죠. 개인차는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2번에 개인은 다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고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는데 속도는 불규칙하고 어릴 때보다 성장하면서 개인차는 커진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3번에 성장과 성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발달의 개념에서 유사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장, 성숙, 학습 이렇게 세 가지. 여기 학습에 뭐 사회화 이런 거 다 동일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장은 특징으로 기억하실 때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양적인 증가 이게 성장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기억하시면 뭐 몸무게 늘고 키가 크고 이런 거예요. 자, 성숙은 유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은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 하시고 이 세 가지의 개념은 발달에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성숙은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 맞죠? 성장은 신체 크기, 근력 증가, 인지 확장과 같은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 맞고 성숙은 경험이나 훈련과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일어난다. 성장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정지된다. 그래서 네 가지 다 맞는 설명이죠. 자, 유사기출 문제 보면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전히 성장, 뭐 학습, 성숙 이런 이제 맞는지 고른 거죠. 그래서 성장은 주로 유전인자에 일어나서 아니에요. 유전인자에 일어나는 정보에 의한 거는 성숙이니까 쉽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학습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행동에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고 성숙은 신체의 크기가 아니라 성장이 신체의 크기, 근육의 색이죠. 자, 발달은 유기체가 생활하는 동안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고르시면 되고요. 3-2의 유사기출 문제 보면 경험과 상관없이 유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진행해가는 신체 심리적 변화를 성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 기억하실 때는 자, 유전에 의해서 어떤 유전적인 기제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다, 발달하는 거다 기억하시고 얘도 있었죠. 영구치, 태아 발달, 그 다음에 뭐 2차 성징, 사춘기 성적 변화, 그 다음에 폐경 이런 것들은 환경의 영향보다는 유전의 영향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